안녕하세요. 메디트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중국 관세 협상의 틀 마련, 브로드컴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의 핵심, 스타벅스 중국 매장 가격 인하로 불황 돌파구 마련, 트럼프 북한의 친서 전달 시도, 대한민국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남북 경협주 초강세, 특징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다우지수를 비롯하여 4대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지수가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큰 폭의 마이너스는 아니고 약보합입니다. 다우존스 10개월 선 시도를 마지막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대 지수는 10개월 선을 이미 다 벗어나서 위로 쭉쭉 뻗고 있고요. 다우지수만 조금 막혀있는 모습이네요. 자, 다우산업 30 종목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오랜만에 1등을 올라왔네요. 2.23. 자, 저 종목 때문에 다우가 지금 10개월 선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느닷없이 폭탄을 맞아가지고 주가 몇 년 동안 계단식으로 쌓았던 거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뭐 엔비디아처럼 어떤 뜨겁게 섹시하게 오르는 스타일의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매년 야금야금 정말 장기적으로 올랐는데 갑작스럽게 지난해 말부터 터진 여러 가지 사건에 연관되어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어제 뭐 상승률 1위에 오르기도 했었고 최근에 상승률 1위에 몇 번 오르지만 떨어진 폭이 워낙에 과대하여 지금 그 부분을 한 번에 며칠 만에 회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갑자기 뭐 인공지능의 총알로 떠오를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진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지금 가격 가중 방식을 택하고 있는 다우존스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저게 막 하루에 무슨 미국은 상한가가 없으니까 막 30%, 40%씩 급등하지 않는 이상 다우존스의 화끈한 어떤 흐름을 기대해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IBM, 골드만삭스, 3M, 캐터필러, 쉐브론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딱 봐도 골드만삭스, 3M, 캐터필러, 쉐브론 약간 각 그 업종 섹터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지금 그 엔비디아니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아닌 것으로 지금 딱 보이죠. 저런 업종 대표주들을 손꼽아서 만든 지수가 다우존스 30입니다. 그런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좀 4대 지수 중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99.11포인트 빠졌고요. 0.50% 빠졌습니다. 자, 지금 2만 선이라는 마디지수대와 역사상 최고가인 2200선을 눈앞에 두고 약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 저 부분을 지금 뚫어내면은 정말 사상 최고가를 또 트럼프 임기 1년 이전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가 지금 5%로 지금 1등에 올랐습니다. 자, 나스닥이라고 해서 전부 다 무슨 그런 엔비디아 스타일의 종목들만 있는 건 아니죠. 저렇게 방송국 종목도 있습니다. 자, 워너브로스는 지금 사실은 CNN을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CNN을 특히 또 싫어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근데 지금 최근의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CNN을 갖고 있는 회사지만 주가의 흐름은 좋습니다. 지금 뭐 분할 소식이 있던데요. 지금 뭐 글로벌 네트워크랑 뭐 국내 컨텐츠, OTT 부분으로 나눠서 뭐 분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등은 스타벅스입니다. 자, 스타벅스 같은 종목도 있죠. 스타벅스가 엔비디아나 뭐 팔란티어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아니죠. 하지만 나스닥에 속해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어제 5% 가까이 올랐고요. 그레일 요즘에 계속 오르고 있죠. 상위에 계속 포착되죠, 저거. 지금 그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저 업체 BT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쇼피파이, 브로드컴, 팔란티어. 자, 이제 4위, 5위, 6위에 가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나스닥을 이끄는 IT 종목들이 출연을 하네요. 자, S&P 500입니다. S&P 500도 지금 16.57포인트 빠졌고요. 0.27% 마이너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6,000선이라는 마디지수를 점령한 상태에서 6,147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이 3대 장이 그냥 오르면 S&P 500은 끌고 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저 세 개의 비중을 500 종목이 있지만 저 세 개의 비중을 합쳐보십시오. 거의 20%입니다. 거의 5분의 1을 좌지우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 3대장이 뜨겁게 올라버리면 S&P 500 그 다양한 많은 종목들을 그냥 다 이끌어버립니다. 저 비중이 저렇게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총 상위 10위까지 합쳐보면은 엄청난 비중이죠. 저게 IT 버블이 일어났던 99년 그 시절보다 더욱더 소수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 플러스였고 엔비디아, 애플이 마이너스였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한번 또 엔비디아를 누르고 1등을 조금 굳건히 만들려는 지금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물론 엔비디아랑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9.97 빠졌고요. 0.19% 마이너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5,000선이라는 마디지수대를 점령했고요. 2023년도 7월 달에 5,931, 6,000선을 눈앞에 두고 무너졌던 그 자리를 다시 점령하러 6,000선을 가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숨고르기가 아닌가 싶고요. 자, 브로드컴이 1위에 올랐네요. 3.38%. 메이콤 테크놀로지가 2.36이고요. 그다음 KLA 3%대, 2%대, 1%대 딱 하나씩 있네요. 자, 브로드컴이 또 어제 급등하면서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끌었는데 지금 브로드컴 결국에는 지금 만만치 않죠. 매그니피센트 7에 속해 있지 않지만 후보 1순위로서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사상 신고가 바로 직전까지 왔습니다. 브로드컴 대단한 시세고요. 자, 이 지금 특징 중 하나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볼게요. 오랜만에. 스타벅스가 지금 100달러라는 마이지수대를 앞두고 있고요. 95달러 수준에 지금 있는데 자,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스타벅스가 중국의 매장이 무려 7,700개입니다. 스타벅스가 펼치고 있는 글로벌 지금 매장 중에서 그 미국 빼고 자국 빼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죠. 그러니까 자국 빼고는 1등이에요. 7,700개 이상 매장이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경기 둔화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자국주의를 자국 걸 쓰자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밀어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포착이 되면서 가격 인하를 한다고 하네요. 프라푸치노나 아이스티 같은 메뉴 여기다 가격 인하를 친다고 하는데 이 효과가 있을지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자, 스타벅스에 이어서 이제 이 아시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증시와 대만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요. 자, 니케이 보겠습니다. 0.73 마이너스죠. 자, 니케이도 4만이라는 마디지수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2024년도 7월 달에 42,000대가 최고가입니다. 이 미국 증시가 만약에 최고가를 이끌게 된다면 결국 낙수 효과로 이 일본이나 대만, 한국 여기도 각각의 마디지수대나 전고점을 넘어설 그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니케이는 아무래도 도요타가 가져야겠죠. 자, 도요타가 1.71% 빠집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어떤 로보택시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슈인데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그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안 나오고 있죠. 일단 그 전에 연료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이 나왔죠. 하이브리드를 계속해서 구가를 하면서 이 지금 그 테슬라 같은 전기차 업체들이 좀 침체를 보일 때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상위의 개념이죠. 가솔린이든 뭐 경유차든 전기차든 수소차든 어쨌든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면 다 로보택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요타 자동차에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가 1.75로 빠지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좋지가 않은 모습이고요. 오늘 소니랑 닌텐도 콘솔 업체들은 플러스 기록했네요. 아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도 혼자 플러스였죠. 콘솔 3사, 게임 3사의 주가가 지금 좋다. 다 1, 2, 3입니다. 일본에 2개 있고요. 미국에 하나 있죠. 콘솔 3사라는 거. 닌텐도 스위치2 판매량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죠. 콘솔 3사 주식에 투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만입니다. 대만 가권도 0.45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약보합이었는데 대만 가권은 지금 과연 어떤가 봅시다. 대만 가권 TSMC가 역시 마이너스네요. 0.94 마이너스여서 홍하이 프리시전이 0.96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3위의 미디어텍이 또 2.28입니다. 그러니까 팹리스와 파운드리 이게 지금 다 약세를 보이면서 대만 지수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방어주인 금융지주사들만 오르고 있죠.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오늘도 오르나요? 아, 오늘도 우리나라 빨간색이네요. 대단합니다. 일본, 대만이 마이너스인데 우리나라만 3대 지수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입니다. 자, 2,921.89 대단한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가 쉬운 거였나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오르려고 해도 못 오르던 게 저렇게 순식간에 오르는 걸 보면 참 주가는 또 며칠만 해도 저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가려면 정말 지독하게도 안 가잖아요. 뭐 한 달, 두 달은 뭡니까? 지금 이 2,900선이 3년 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와, 거의 4년을 못 갔던 자리를 며칠 만에 갈 수 있었던 것을 외국인들은 그동안 왜 이렇게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외국인이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폭풍 매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허니문 랠리라고 하는데 허니문 랠리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허니문 랠리라고 하면은 그러면 모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처음에 100일 안에 다 저렇게 올랐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않았었거든요.
외국인이 단순히 그냥 허니문 랠리로 초반에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펀더멘탈의 변화를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3,000선에 다가가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어느덧 800선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0.54, 코스닥은 0.33 사이좋게 비슷하게 오릅니다. 코스피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조가 2번 들어오고 9,400억, 6,300억, 1,100억 조금씩 이 지금 매수 금액은 줄고 있는데 오늘은 450억 마이너스죠. 근데 워낙에 지금 6월 2일, 4일 지나면서 폭풍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약간의 숨고르기로밖에 보이지 않죠. 다시 역방향으로 5천억 원 이상 매도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일단 수급이 꺾이는 모습은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입니다. 자, 아주 비슷한데요. 17위 하나오션이 6.80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6.26 정도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로 하나오션이 지금 1등인데 자, 하나오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오션이 처음에 지금 그 미국의 어떤 그 트럼프의 전화로 사실 처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때 조선주의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자, 이 지금 과연 미국의 군수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인데 5위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정말 그 대단한 흐름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조선주이기도 하고 방산에도 얽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조방에 다 얽혀 있는 종목. 진짜 하나오션이 태어난 이 일에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반갑게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오르고 있네요. 뭐 제가 반갑기보다는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가슴에 찢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것도 좀 반갑죠. 자,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지금 22위로 가니까 신성 델타테크가 16.67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초전도체가 움직이나요? 자, 20위 안에는 젠백스라는 종목이 7.56%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좀 많이 빠지는 거는 실리콘2가 좋았는데 오늘 8% 급락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시장이 오르는데 저런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데 만약 실리콘2만 빠진다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플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지금 그 성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단독 1위가 남북경협입니다. 2위는 원자력 발전소 해체인데 아까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가 급등하고 있죠. 그 안에는 한정기술이 거의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또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9만 원을 넘어섰고요. 자, 오늘은 남북경협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상승률 1위니까 좋은 사람들이 인디에프, 조비, 남강토건, 현대엘리베이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좋은 사람들만 코스닥 종목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 코스피 종목입니다. 근데 이거에 공통점이 지금 있거든요. 대부분 옛날에 2007년도 그쯤이죠. 개성공단에서 북한하고 분위기가 좋을 때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이에요. 지금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여러분들 초록창 그 위에 보시면은 계속 그 속보로 떴죠. 한 몇 시간 전부터. 김정은에 대해서 친서를 교부하려고 했는데 그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지금 계속 거부를 쳤다. 근데 몇 번을 보냈나 봐요. 계속 보내고 싶나 봐요. 로켓맨 어떻게 지내냐고 보내고 싶은데 거부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거부를 했는데 기분 나빠하지 않고 왜냐면 캐롤라인 레빗다빈이 지금 성명을 냈거든요. 그 답변을 질문답을 했는데 거기서 트럼프는 계속 시도할 마음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계속 시도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 미국 쪽에서 나온 어떤 이 남북경협주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대한민국에서 나온 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거기서 계속 막 그 소녀시대나 막 뉴진스 노래 틀어주면서 꼬시거든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거든요. 북한의 병사들한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일상들에 대해서 여기 소설 같은 것도 읽어주고요. 그런 것들을 일단 중단했다는 소식. 그 두 개가 지금 남북 경협주의 모멘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그다음에 모나 용평, 조비, 일신석재, 현대엘리베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거예요. 과거에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장사를 했던가 아니면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던가 뭐 이렇게 엮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거는 재무제표는 엉망진창인 기업이 많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특징은 좋은 사람들 봤는데 옛날에 주병진 씨가 설립했던 그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요것을 빗대어서 오늘 한 줄 매도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옛날부터 트럼프가 하던 얘기가 있어요. 시진핑이나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던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항상 이럽니다. 나는 항상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였어. 존중하는 관계야. 김정은 로켓맨이지만 내 친구야. 맨날 이러죠? 그쵸?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트럼프가 입은 속옷에 대해서요. 자, 시진핑과 좋은 관계, 김정은은 내 친구. 그럼 트럼프도 혹시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